칠레에서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구촌이 지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석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번에 발생한 칠레 강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8.3의 강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지진의 크기, 즉 그 에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면이 흔들리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그 규모인데요. 규모가 1이 커진다는 것은 한 10배 정도 더 강하게 지면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규모 8 이상의 지진은 보통 전 세계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태 인류가 행한 가장 큰 핵실험이 1960년대 구소련에서 있었는데, 이와 비슷한 정도 규모이고요. 또 예전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탄이 규모 한 6.0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1000개 이상이 폭발한 것과 같은 정도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엄청난 건데 네. 이번에 칠레 강진을 비롯해서 최근 일본 아소산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화산 폭발도 있었잖아요. 네. 이 환태평양 지진대 대지진 전조가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번 칠레 지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히 그 뒤에 있을 더 큰 사건의 전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자연에서 늘상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큰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세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지진, 화산 이런 소식들을 예전보다 더 자주 많이 접하게 돼서 사람들이 아마도 심리적으로 장래에 더 큰 위협을 이런 소식으로부터 더 걱정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 화산 활동이 지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산 활동과 지진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일단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화산과 지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운동의 두 가지 다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질학적으로 지구의 표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부분이 여러 개 조각으로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데 이런 암석 조각들이 그 지구 내부에서 뜨거운 이제 열과 관련된 운동으로 서로 부딪히거나 멀어지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이런 운동이 그 활발한 지구의 부분에서 어떤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그 불의 고리라고 알려져 있는 태평양 둘레 지역이 이런 지진과 화산 활동의 대표적인 지역인데요. 이번 칠레 지진도 이런 운동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번에 칠레 강진 때문에 칠레 연안, 뉴질랜드, 하와이, 일본 동부까지 쓰나미 경보하고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습니까? 네. 이 동일본 대지진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처럼 이 지진의 후폭풍, 쓰나미가 훨씬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진동 자체가 육지에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쓰나미, 즉 우리는 이제 기상청에서 지진 해일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이런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진 해일이 지진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또 그 크기 또한 원인이 되는 지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지진 해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는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발령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나라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첫째 큰 지진 때문에 바다에서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해일 발생을 우려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규모 지진 해일을 발생시키기 위한 해저 지진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진 규모가 보통 7 이상이어야 되고 진원 깊이가 얕아야 되고 수직적인 단층 운동이 있어야 되고 수심이 1km 이상 깊은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지진 해일의 일반적인 조건인데요. 만약에 해저 지진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 경우에 지진 해일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뭐 쓰나미 발생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진 해일이 어떤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 여부를 알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예. 지진이 어떤 그런 발생 조건, 지진 해일 발생 조건에 맞다면 이런 뭐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 관심이 모이는 점은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 것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뭐 해일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 여파가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직접적인 피해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뭐 예. 일본 열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지진 해일의 전파 방향이 일본 해일이 이제 뭐 그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한 24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오늘 아침에 한 8시경에 발생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 한 8시 정도 되면 일본에 이제 도달했다는 소식을 아마 우리가 듣게 될 텐데 거기서부터 한 뭐 서너 시간, 한 5시간 정도면 제주도나 남해 쪽으로 아마 그 잔 물결들이 그 여파가 도착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워낙 그 크기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지진 해일 조위 관측 장비나 이런 관측 장비에서 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미미한 정도의 아마 지진 해일은 뭐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네.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국내에서도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강한 지진은 어디서든 발생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역사 기록에서 보면은 그런 큰 피해를 일으켰다고 하는 지진 발생을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런 그 강진에 의한 피해가 경험적인 사실이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강진이 일어나는 정도가 뭐 칠레, 일본 같이 굉장히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경험하기가 어려워서 기회가 적어서 잘 인식을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어디서든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네. 예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게 이제 어려운 게 그 지진이 자연 현상 가운데서도 가장 그 관측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제 예측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뭐 다른 비나 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구름이 모이고 거기서 비가 내리고 하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위성이나 뭐 예. 직접적인 육안으로도 그런 걸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지진과 관련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암석에 가해지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순간에 그런 힘의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해서는 예측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대비하는 것이 아마 더 현명한 행동이 예.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경대 지구환경과학과 강태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